자,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하면 불타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조금 독특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 심리 관련한 부분인데요.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우연히 제가 SNS상에서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는요, 테스토스테론과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연구한 그 논문이었습니다. 자,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에는 펀드 매니저의 얼굴 두 개의 케이스를 사파에서 보여주고요. 얼굴 비율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굴이 큰 게 아니고요. 얼굴 가로폭, 그리고 눈썹에서 입술 중앙까지의 세로폭, 요 비율이 큰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안 좋고, 반대로 요 세로의 비율이 가로의 비율보다 클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약간은 좀 독특한 주제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상에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이 비율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당장에 자를 들고, 어디 갔죠? 자가 여기 있네요. 자를 들고 거울로 달려가서 이렇게 재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결과치는 인종차별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게 1.5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1.5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밑에서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논문에서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의 가로와 눈썹에서부터 입술까지의 세로의 비율을 FWHR, Facial Width to Height Ratio라는 비율로 해가지고 일단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측정한 자료를 펀드 매니저들을 샘플을 한 수천 명 조사를 해서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높은 순부터 낮은 순까지 쭈르륵 정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그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비율을 썼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성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요 얼굴의 폭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근거에서 나왔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죠. 자, 요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한 펀드의 성과를 94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20여 년간 수익률을 추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논문을 보게 되면요, 요 가로, 이게 그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FWHR 비율이 1.56 정도 되는 그 그룹, 여기서는 거의 그 최하위, 가장 낮은 비율의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평균 1.56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비율, 가장 높은 그룹단의 평균 비율이 2.1배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 보면 이게 상상이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 FWHR의 비율이 가장 큰 그룹 1번 그룹이라고 하고요, 가장 낮은 그룹 10번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 그룹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 성과를 추적을 해봤더니 저는 이게 좀 연구가 좀 이상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거 놀라웠습니다. 자, FWHR 비율이 가장 낮았던 그룹의 펀드 매니저들 그룹의 수익률 성과는요, 장기적으로 엄청난 우상향하는 수익률을 보였지만 폭이 가장 넓은 1번
그룹이겠죠. 그 그룹에 속한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는 뭐 수익률이 좀 난 듯하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률이 나빴다라고 합니다. 즉 요거는 단순하게 얼굴이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 그 눈썹에서부터 입술 중앙 요 얼굴 안의 비율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장 큰 1번 그룹의 비율은 2.1배, 10번 그룹은 1.57, 1.56이 아니고 1.57이네요. 1.57이었다고 합니다. 뭐 가장 작은 그룹은 뭐 작은 사람은 뭐 1.1배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자 평균적으로 1.57이었다고 하니까 10번 그룹이 가장 그 수익률이 가장 그 FWHR 비율이 가장 작았고 수익률이 놀라운 성격 수준이 나왔는데 그 수준이 1.57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 재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1.5에서 1.6 정도 나왔습니다. 요 저를 재보니까 요 논문은 인종차별적인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자화자찬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요 부분이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이고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렇게 수익률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일단 테스토스테론 발음이 자꾸 꼬입니다. 이 호르몬 계열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데르나닌, 테스토스테론, 어렵습니다. 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운동하는 분 중엔 일부러 드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전환을 하시는 그런 분 중에도 테스토스테론을 처방받는 분도 있는 걸로 제 뉴스에서 예전에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호르몬이 있게 되면요, 좋게 얘기하면은 터프함이 커지고 남성적으로 되고 나쁘게 말하면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을 키우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남자들 사춘기 생각하면 됩니다. 소년이었던 청소년이 사춘기를 맞아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춘기가 오게 되죠. 그러면은 갑자기 몸이 커지고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얼굴도 우락부락해지고 그 전까지는 미소년 얼굴이었다가 점점 우락부락해지고 근육도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부쩍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겠지만 한편으로는 공격성이 커지고 반항적인 성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중2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2 남자애들 보면 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그 이유 없는 반항, 질풍노도의 시기, 그게 바로 이제 테스토스테론에 의한 결과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시 시대 때는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을 겁니다. 과거 원시 시대 때 맨날 부드러운 얼굴로만 있으면은 뭐 맹수들한테 잡아먹히고 그랬겠죠. 하지만 뭐 맹수가 덤벼들 때 한번 성질도 내고 막 과격한 모습도 보일 수 있게 그리고 근육도 많아가지고 맹수한테 덤빌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서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야생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 와서 현대 주식 투자에서는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이 투자 심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터프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 규칙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뭐 반항심을 가지고 뭐 터프하게 또는 용감하게 행동하게 될 경우에는 자칫 투자 결과가 나빠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냉정한 판단보다는 직관적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뭐 이성이 아닌 직관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에는 10중 8구 큰 낭패를 보는 게 대부분의
사례였죠. 자, 주변 지인들 중에도 보게 되면요,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성향이 욱하는 분들, 예, 뭐 이거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괜히 말꼬리 잡아서 욱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주식 투자를 잘 못합니다. 뭐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뭐 종목 하나를 잘못 잡아서 흥분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잘 되면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에 의한 주식시장에서의 나쁜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요, 테스토스테론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투자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문득 오늘 글을 쭉 쓰다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은근히 역사 관련한 글들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효종 때입니다. 효종은 그 앞에 호란을 겪은 왕입니다. 광해군 다음에 효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 때는 청나라하고 유들유들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 엎고 효종이 즉위한 다음에는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 하면서 북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벌군이 만들어졌고 나름대로 열심히 군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군대가 규칙이 있으면 규칙이 잘 지켜져야지만 정예군이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맞춰서 운용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투자 원칙과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요, 하루는 효종이 그 정예군을 이끌고 뭐 들판에 이렇게 놀러 나가셨다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깃발을 하나 꽂고 내가 나팔 신호를 주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뽑아오는 기마병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명령을 했을 때만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기마병들은 뭐 너무 흥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팔 신호가 나오기도 전에 우르르 달려가서 깃발을 뽑았다고 해요. 결국 효종 입장에서는 화가 오르고 분노에 차오르셨겠죠. 자, 그래서 지휘관을 엄하게 혼내고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했더니 나팔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병사 3명이 뛰쳐나가 가지고 자랑 삼아서 깃발을 쑥 뽑았습니다. 이게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정예병인 줄 알았더니 신호도 안 지키고 왕의 명령도 안 지킨 그야말로 본능대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군대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효종은 그때 당시 화가 있는 대로 올라서 그 병사를 차명에 처했고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 하늘같은 그 당시는 왕의 명령인데도 감정을 조절 못해서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행동을 한 것은, 규칙을 안 지킨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때 당시 그 정예군이 청나라의 정예 8기군하고 붙었으면은 아마 10중 8구 박살 났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만의 투자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요즘 룰 베이스 투자 방식들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해서요, 투자 원칙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몸속에서 본능이 계속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그 반항 심리가 막 키워지게 되죠. 빨리 이 규칙을 깨트리고 너만의 길로 가라 라든가 마음속에서 뭐 여러가지 유혹이 막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뭐 흥분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면서 주관적인 그리고 직관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요즘 주식시장은요, 룰베이스, 감정이 철저하게 배제된 규칙에 의해서 운용하는 투자자도 많고,
그렇게 움직이는 투자 자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착착착착착 움직이는데 나만이 시장에서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면요, 요거는 10중 8구 손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 글에서는 이제 쭉 테스토스테론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그에 따른 얼굴 비율에 의해서 좀 공격적인 성향,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수익률이 안 좋았다라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본인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요, 규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게 중요합니다.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어떤 불안한 투자 심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2월 23일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금요일 즐거운 불타는 금요일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